미스터 홈즈는 제목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셜록 홈즈가 주인공입니다. 미스터리와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레 한 번쯤은 탐정소설을 읽어보셨겠죠? 그리고 그 탐정소설의 주인공은 10중 8구 셜록 홈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정의 대명사와도 같은 셜록 홈즈는 영화로도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상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많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게 바로 셜록 홈즈일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셜록 홈즈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버전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지금은 셜록 홈즈보다 더 초현실적인 마블의 슈퍼히어로가 됐습니다. 미스터 홈즈의 셜록 홈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물론이고 그 이전과도 사뭇 다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행여라도 유능한 탐정으로 악당을 쫓고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를 기대하시면 크게 실망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코난 도일이 아니라 미치 컬린이라는 작가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영화는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탐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셜록 홈즈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셜록 홈즈가 실존했더라면 마지막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상상하여 나온 작품 같습니다. 미스터 홈즈의 셜록 홈즈는 무려 93세의 노인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도 힘든 데다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전설적인 탐정에서 은퇴하여 한적한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왕래하며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가정부와 그의 아들인 로저가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홈즈는 로저로 인해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던 사건 하나를 떠올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은 자신이 은퇴를 결심한 계기를 제공했으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는지는 좀처럼 생각나질 않습니다. 미스터 홈즈는 로저와 시간을 보내던 홈즈가 바로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조립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로 이 영화는 흔히 볼 수 있는 추리물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 속에는 차분하고 잔잔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개부터가 영화 속 홈즈의 걸음걸이처럼 느립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맞춰서 느긋하게 걷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셜록 홈즈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미스터 홈즈를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원작 덕분이겠지만 각본이 참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형식으로 봐도 그렇고 그 형식에 담긴 내용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플롯과 내러티브가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 홈즈는 노년의 셜록 홈즈가 주인공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도 힘든 노인을 데려다가 예전과 동일한 탐정 노릇을 시킬 순 없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 홈즈는 셜록 홈즈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 가정하고 시작한 영화입니다. 따라서 현실 속 93세의 노인이라는 설정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는 소설 속 셜록 홈즈와는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의 일상만 보여줘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지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한때 세계 최고의 탐정이었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미스터 홈즈는 바로 이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실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일상에서의 단서를 보고 떠올리는 기억의 파편을 조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미스터 홈즈는 탐정 아닌 탐정을 기용해서 사건 아닌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원작도 그렇겠지만 각색도 참 영리하지 않나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한 형식에만 머무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홈즈는 진실을 찾아 나선다는 것에서 탐정으로서의 셜록 홈즈를 따라가지만 종국에 다다르면 그가 일찍이 해결했던 여느 사건들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예컨대 탐정으로서 해결했던 사건은 타인의 진실을 밝혔다면 이 영화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진실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 홈즈는 우리가 아는 탐정을 벗어나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셜록 홈즈를 보여줍니다. 제목이 셜록 홈즈가 아니라 미스터 홈즈인 이유도 아마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셜록 홈즈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인 왓슨도 바로 그런 면을 일깨워주는 사람으로 잠깐 등장합니다. 셜록 홈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작에서부터 사람들은 왓슨이 쓴 소설을 통해서 셜록 홈즈를 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짜 셜록 홈즈가 아니라 각색을 거친 허구의 인물입니다. 일례로 미스터 홈즈를 보면 자신은 사냥 모자를 쓰지도 않거니와 파이프 담배도 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셜록 홈즈를 떠올리면 상징처럼 따라다니는 두 가지 사물이 왓슨의 창작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셜록 홈즈는 왓슨의 책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항상 사건에 매달리며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와 다름없는 홈즈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미스터 홈즈에서도 자신은 상상력을 싫어하고 사실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홈즈의 이런 태도는 뒤로 가면서 변합니다. 더 나아가 왓슨이 왜 책을 썼으며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를 깨닫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왓슨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홈즈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끔찍하게 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왓슨 이상으로 홈즈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로저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사는 로저를 보면서 홈즈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로저의 어머니는 아들이 홈즈와 가까워지는 걸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인지 홈즈는 로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작 자신은 로저에게 가르친 걸 행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란 걸 몰랐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린 셜록 홈즈가 예전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소설과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홈즈가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한 육체만큼이나 유약한 사람이 된 탓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의미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뒤늦게나마 그도 인간미를 지닌 사람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스터 홈즈의 셜록 홈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셜록 홈즈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셜록의 셜록 홈즈는 스스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소시오패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교성 따위는 일찌감치 쌈 싸먹었죠. 왓슨조차도 질릴 정도로 아나무인에다가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셜록은 이걸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중요한 건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야 뭘 어떻게 생각하든 안중에 없습니다. 그가 명탐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편집증적인 성격 덕분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셜록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셜록 유령신부입니다. 셜록 유령신부의 결말에 담긴 진위를 파악하신 분이라면 미스터 홈즈를 보시면서 한결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영화를 즐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스터 홈즈는 절대 어려운 영화가 아닙니다. 미스터 홈즈는 탐정 셜록 홈즈와 인간 셜록 홈즈처럼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을 내내 품고 진행합니다. 진짜와 가짜, 이성과 감성, 논리와 직관. 이것을 통해서 홈즈는 자신이 평생을 신봉했던 진실의 탐구만큼이나 중요한 무언가가 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둘 중 하나를 더 우선시해야 하고 그것이 옳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만큼 다른 하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홈즈는 까맣게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셜록 홈즈가 찾아내는 것은 잊어버린 기억이나 숨겨진 진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삶의 미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셜록 홈즈는 아니었던 것처럼 미스터 홈즈의 셜록 홈즈는 비로소 삶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진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안 맥클렌은 미스터 홈즈에서 명불허전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표정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중은 적지만 가정부를 연기한 로라 리니도 좋았고 아들인 로저를 연기한 밀로 파커도 전혀 기죽지 않고 돋보이는 역할을 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뮤지컬 영화 중 하나인 드림걸스의 빌 콘돈 감독도 옷처럼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잉으로 점철됐던 브레이킹던과 달리 미스터 홈즈에서는 이안 맥클렌의 연기와 함께 절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홈즈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들어간 일본에서의 에피소드만 줄였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미스터 홈즈를 보신다면 홈즈가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약초를 찾아내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에서 지성을 얻는 대신 이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걸 유심히 보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떠오르면서 셜록 홈즈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찾아내는 것은 비단 영화 속 홈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느껴지는 측은함과 애잔함은 홈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